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자식 덕에 웃고 산다는데 정작 나는 자식과 한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녀가 어느 순간 남보다 더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릴 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왜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될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과는 웃으며 밥을 먹으면서 정작 내 자식과는 대화 한마디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중년 자녀와 노년 부모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결정적 기후 5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해답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와 의무의 벽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5세 이정의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애들이 고맙다고 하겠지.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엄마, 수고했어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앞에 앉아 피곤하다며 눕기 일쑤였죠. 어머니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돋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밥 한 끼에도 고마움이 없구나. 하지만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우리를 위해 해주는 건 알지만 솔직히 명절마다 부담이 돼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는 늘 예전 방식만 고집하세요. 이처럼 부모는 내가 베푼 만큼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겨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면 자식은 이젠 내 삶도 있는데 왜 늘 부모의 기대를 먼저 맞춰야 하지 하고 느낍니다. 어머니는 내가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건 과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기대와 의무의 충돌이 반복될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함 대신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모의 70% 이상은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년 자녀의 절반 이상은 부모 부양은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먼저 내가 해준 건 내 선택이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을 비처럼 남기면 자식은 사랑보다 부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덕분에 보람 있었다고 정리하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녀는 반대로 부모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작은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덕분에 편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합의를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저희 방식대로 하되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밥을 먹자. 엄마가 힘들면 음식은 조금 줄이시고 대신 같이 산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자녀는 부담을 조금 나누어 가질 때 기대와 의무의 벽은 이해와 존중의 다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김상철 어르신은 은퇴할 무렵 모아둔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 전세금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자 육아비까지 도와주었지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편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인은 병원비조차 빠듯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족한데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 달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빠듯해요. 다음 달에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말이구나.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랑으로 베풀었던 기억마저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자식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건 알지만 늘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 따라오니 감사보다는 부담이 커졌어요. 자녀의 말처럼
돈은 사랑의 증표가 될 수도 있지만 비처럼 무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부모 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자녀 지원에 과도한 지출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베푼 것을 자랑이자 의무의 완수로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끝없는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역효과의 딜레마라고 설명합니다. 짧게는 자녀를 돕지만 길게 보면 부모의 노후와 관계 모두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먼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할 힘이 있어야 자녀도 죄책감 없이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돕지만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때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받을 때 분명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되돌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번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는 제가 조금 보탤게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부모의 마음을 크게 지탱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돈은 다리도 될 수 있고 벽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었다면 후회하지 않고 받았다면 감사와 존중으로 갚아나가는 것. 이 균형이 있을 때 돈은 상처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말투 하나가 만든 골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정임 어르신은 요즘 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말투 하나가 서로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 후 급히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무심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엄마 밥 한 숟갈은 먹어야지. 너는 왜 늘 그렇게 바쁘기만 하니? 딸은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부러 안 온 것도 아니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더 부담돼요.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의 전화 통화는 짧아졌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말투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자식을 걱정해서 말했는데 자식은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부모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관계 파괴 언어라고 부릅니다. 내용보다 말투와 맥락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내가 살아본 게 얼만데 내 말이 맞으라고 하면 자녀는 난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받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또 그 얘기예요 라고 하면 부모는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아졌구나라며 마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전달되는 의미의 70% 이상은 단어가 아니라 말투, 표정, 태도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너는 왜?로 시작하는 말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대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비난 대신 제안으로 들리니까요. 자녀는 부드럽게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엄마, 그 말 들으면 제가 조금 힘들어요. 다른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도 무시당한 기분보다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심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 뒤에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있고 자녀의 짧은 대꾸 뒤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투는 하루를 기쁘게 만들고 날카로운 말투는 오랜 정을 허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지 않으려면 말투부터 조심하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의 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거리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 최영희 어르신은 주말만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다녀오고 손주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오겠지.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돌아온 답은 늘 비슷합니다. 엄마,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밥상 위에 올려놓은 반찬은 다 식어가는데 이게 무슨 서운함인지.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주중 내내 회사 업무와 아이들 학원 스케줄에 치이고 겨우 주말이 되면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내가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 딸은 그저 쉬고 싶은 건데 엄마 눈에는 무정해 보입니다. 엄마는 단순히 함께 밥 먹고 싶은 건데 딸 눈에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마음의 간격도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은퇴한 부모 세대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지만 중년 자녀 세대는 현실적으로 30분도 내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자녀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해진 것이지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세대 간 생활 리듬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즉,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부모와 자녀가 움직이는 속도와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는 자녀의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얘가 나를 피한다는 생각 대신 얘도 지금 자기 삶을 버텨내느라 애쓰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시간을 무겁게 느끼지 않도록 작은 배려를 해주면 됩니다. 1시간, 2시간은 어렵더라도 10분 전화 통화, 짧은 영상 통화만으로도 부모는 큰 힘을 얻습니다. 셋째,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만남의 리듬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매주 오긴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밥을 먹자. 아버지, 평일 저녁은 어렵지만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통화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부모는 기다림이 덜 서운하고 자녀는 부담이 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는 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의 리듬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왜 날 피하냐는 서운함을 안고 자녀는 왜 날 이해하지 않느냐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듬이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날 시간을 찾아낼 때 그제야 관계는 다시 편안해지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감사의 부재입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복자 어르신은 요즘 마음이 허합니다. 딸이 출근 전 들렀을 때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말합니다. 국이라도 한 숟갈 뜨고 가라. 딸은 급히 숟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네, 잘 먹었어요. 그러곤 서둘러 나가버립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자녀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저를 위해 애써주신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늘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만 들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려다가도 목이 막히고 말아요. 부모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느냐 하고 서운해하고 자녀는 고마운 건 알지만 표현하면 오히려 더 부담된다며 침묵합니다. 결국 서로 마음에는 감사가 있지만 표현이 사라진 순간 그것은 서운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서 감사의 표현이 자주 오가는 집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적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 곧 당연한 관계로 변하고 당연함은 결국 서운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마움을 마음에만 두면 그 빈자리를 서운함이 채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가 자주 고마워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작은 행동에서 감사의 표현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쁜 와중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간 것, 피곤한데도 전화를 걸어온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마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마음속에 감사를 꼭 말로 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단 몇 초면 되는 말이지만 부모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또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다. 부모가 먼저 건네는 감사는 자녀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결국 감사라는 끈으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쌓이면 서운함이 되지만 감사가 표현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쌓이면 든든한 사랑이 됩니다.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한마디, 고마워. 이 말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 사실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의 기대와 의무가 부딪히고 사랑으로 주었던 돈이 상처로 남고 사소한 말투 하나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세월이 흘러 달라진 삶의 리듬이 어긋나고 마땅히 오가야 할 감사의 말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실천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자녀는 부담을 조금 나누어주고 서로의 말을 부드럽게 바꾸고 다른 리듬을 인정하며 짧은 한마디 고마워를 전할 때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늘 고마워요. 아들아, 딸아, 내가 있어 든든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녹고 멀어진 거리가 조금은 좁혀질 겁니다. 여기는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든든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